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남학 신도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 전남도청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게 2005년부터입니다. 올해로 17년째가 되는데요. 1986년에 전라남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오랜 논의 끝에 이곳으로 이전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곳 남학 신도시가 전라남도 행정의 중심지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곳 전남도청에서 전남의 미래 발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2년 전부터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정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도 대거 확보가 됐는데요.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송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블루 이코노미 사업에 전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사업의 다른 말은 청색경제. 작게는 해양자원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의 새천년 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앞세웠습니다. 전남의 높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 기기와 농수산, 스마트 시티 등 6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전라남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은 1조 6,898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7.5% 증가한 4,613억 원을 더 확보한 것. 전남은 확보한 예산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6대 프로젝트별로 사업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사업과 저압직류 핵심 기기 인증 지원 기반 구축, 지능형 저압직류 핵심 기술 개발 등 23개 사업에 89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융복합 밸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분야에는 한국정원문화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진도분관,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을 비롯해 흑산공항 건설과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등 33개 사업에 1조 1,733억 원을 들여 남해안권 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국립심노혈관센터와 화순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센터 설립, 첨단정밀의료 산업화 플랫폼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등 18개 사업 5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 운송기기 분야는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5개 사업에 829억 원을 지원해 그린에너지 기반 미래 운송기기 산업을 차질 없이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는 어촌 뉴딜과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수출 전략형 김가공센터 육성,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등 21개 사업 2,519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인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통해 새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무한한 잠재력과 정체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블루 이코노미 사업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을 꼽자면 바로 신안의 해상풍력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데다 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닿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신학과 인접한 지자체들도 일자리 창출 등 거는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2기가와트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신안 앞바다. 수도권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원전 6개와 맞먹는 규모로 총 사업비만 48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입장.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사업 대상지를 둘러본 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습니다.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가까지 일괄 지원하겠습니다. 저탄소 전환 방침은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정책과도 맞아떨어져 광역 단위의 행정 지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 규모가 워낙 커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어민들의 보상 문제도 시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24%에서 6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 대기업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등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하였고 앵커 기업 9개사에 6,500억 원 규모 투자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안군도 전례가 없는 사업인 만큼 송전솔로 설치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전선로 설비, 그다음 변전소 설비, 또 그 8.2기가를 어떻게 도시 소비자에 전달할 것인가 영역 중에 있어서 그것이 아마 금년 말 정도 나오면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도 돼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이 속도를 내면서 신안군의 주변 지역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부품 생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선 항만과 산단을 보유한 목포와 영암, 해남이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 부품 생산과 조립, 운반에 필요한 공장이 들어서면 12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이나 또 화엄반도 우리 대한조선 인근으로 이렇게 좀 같이 나눠서 할 겁니다. 목포, 신항 일대가 해상풍력산업의 기자재 생산 부품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고 전라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4.1기가와트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2030년까지 모두 3단계로 나눠 추진될 해상풍력이 조선호 무존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을 바꾸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라남도는 풍부한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전남의 미래 산업과 관련된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사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못 뵀습니다만은 LG 헬로비전에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됐던 도민과 대화를 재개를 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늘려서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지사님 말씀드리니까 힘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지사님 옆쪽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서가는 청렴도를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 기관장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전라남도의 청렴도를 한껏 높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듯이 상큼한 청렴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과나무를 청렴 열매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지사님 지금 뭐 경제나 사회 전반에 걸쳐 굉장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활성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남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안에서는 해상풍력 투자 협약식이 열리기도 했고요. 당시에 대통령이 참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세대 최대 규모죠.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지난 2월 5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남권 해상풍력 8.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8.2 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은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이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 제일 큰 해상 풍력 단지에 비해서 무려 7배나 큰 해상 풍력 단지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맞추어서 해상 풍력이 국가적 과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한국형 뉴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는 이 해상 풍력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12만 개 만들어내고 45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도 오히려 해상풍력 일자리를 통해서 전남형 상생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선포까지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해상 풍력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제 풍력 기자재 산업을 함께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먼저 발전시키는 풍력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나면은 재생에너지도 크게 확충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라남도는 이 신안뿐만 아니라 우리 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해상 풍력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하는데요. 다만 이때 항상 우리가 해상 풍력 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 특히 어민들까지 함께 상생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잘 사는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해상 풍력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또 올해를 2050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만 보면 좀 생소하신 도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탄소를 중립화, 제로로 하는 게 배출과 흡수를 제로로 하는 게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정부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부터 우리 도민의 건강권과 청정 전담을 위해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에 맞춰서 우리가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COP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유치해서 이런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또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당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COP28 유치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희들이 COP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 때 이미 해양과 기후 변화 이런 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수 실천 선언을 통해서 그런 면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 선언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COP28 2023년에 열리는 COP28은 개최국으로서는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과 경남이 함께 공동 유치한다면은 대국민 화합에 또 이바지하게 되고 앞으로 기후 변화 선도국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전남의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이른바 한전공대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전공대의 내년도 개교가 좀 더 가까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2022년에 이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된다면 전남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를 좀 육성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 통과돼서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네.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가 정책 과제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제 일반 대학이 아닌 이렇게 특수법인 대학으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대학보다도 더 우리가 국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전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보장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과학의대랄지 광주과학의대처럼 법적인 토대를 확보한 특수법인 대학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내년 3월 개교할지 또 세계적인 톱 10의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이제 기반이 확실히 마련됐다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 이번에 정말 산자위 상임위부터 그리고 법사위 국회 통과까지 많이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송갑석 산자위 간사님이랄지 법을 제안해 주신 신정훈 국회의원 그리고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랄지 백혜란 간사 또 우리 지역의 소병철 국회의원이 시원한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 전 당대표랄지 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3월달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서 그런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에너지공과대학교 법이 됐기 때문에 3월 개교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탑10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고 아울러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신산업의 클러스터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한전공대에서 정말 세계적인 신기술을 만들어내면서 네. 이제 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로 전라남도가 이렇게 역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었습니다. 또 산자부 장관께서도 열심히 뛰어줬는데 우리 김종갑 사장님과 한국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하는데 저희들이 함께 지원합니다. 전라남도가 매년 100억씩에서 1000억을 10년간 지원하고요. 나주시가 아울러서 100억씩에서 1000억을 지원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정말 멋진 공과대학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남의 주요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보니까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이제 도정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방금 그 주민생활 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라남도가 22개월째 주민생활 만족도 17개 시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전에 없던 전례 없는 일인데요. 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전라남도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라남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임해주고 계신다 생각을 해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정 전남을 지켜주신 것도 우리 도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노력해준 그런 결과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들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 경제를 살리도록 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라남도 미래 전략 산업도 살리면서 아울러서 그동안 관광객이 6,200만까지 이렇게 대폭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남 방문해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전남이 청정 전남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남에 와서 힐링하고 휴식하면서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화학과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복합 관광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면적만 여의도의 7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차세대 스마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솔라시도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는 4차 산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도시로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이모빌리티 등 지능형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정주 여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주택 500세대를 조성합니다. 우리 군 산이면 구성지구는요, 632만 평의 일자리와 관광,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등을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구성지구는 전라남도 블루 이코노미의 일화인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의 핵심 시설인 태양광 발전 시설은 3,922억 원이 투입돼 1,58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완공됐습니다. 1년에 129기가와트급 아워의 전기를 생산해 하루 평균 1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200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골프장 4곳과 쇼핑몰, 전원주택과 호텔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성지구는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블루시티로 조성됩니다. 최대 5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 주행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도시에 필요한 전기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받는 에너지 중심으로서 스마트 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블루 이코노믹은 물론이고 정부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말이면 영암과 구성지구를 잇는 다리도 개통되며 주요 도로공사까지 기반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수십 년 동안 부진했던 기업도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차세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동부권 지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손을 잡고 뛴 결과인데요. 네, 정부가 이 박람회에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오랫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힘써 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인데 박람회 개최 준비 상황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봉화산 일대입니다. 텅 비어있는 민둥산에 시민 2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동참한 참여자들입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고 어린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평을 맞춰 심어줍니다. 2023 정원 박람회의 핵심은 정원의 도심 확장,
순천만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순천시 전역을 정원화할 계획인데 전 시민 차원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파트에서 그냥 삭막하게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들과 야외로 정원으로 나가서 본인만의 정원에서 힐링하고 더 행복한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주축이 돼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전담기구인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출범됐고 지난달 기본계획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도심 전체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가정원에 사계절 식물원이 새롭게 들어서고 동천과 정원을 연계한 브릿지 가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집집마다 한 평 정원, 나아가 한 뼘 정원이 조성돼 정원이 일상이 되는 2023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이 호수정원이 상징물이었다면 2023년은 이것을 뒤집은 분화구 정원이 생길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의 벽록담을 축소시킨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는 이 상징물이 우리 순천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 개최하며 전 세계 30개국 38개 기구가 참여하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오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남 도립미술관이 지난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예향 전남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광양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광양읍 발전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교통과 수송, 물류의 중심 역할을 했던 옛 광양역. 하지만 광양항 물동량이 늘어나고 기차역이 2011년 이전하면서 역사 주변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한 입찰 경쟁 끝에 광양이 승기를 잡은 겁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 후보지는 광양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근에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사라실 예술촌이 자리하고 있고 또 주변에 연간 500만여 명이 찾는 LF 아울렛이나 운전면허 시험장도 있어 충분한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전남 도립미술관이 새롭게 자리했습니다. 22일 열린 개관식은 예향 전남의 현대미술관이 문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은 9개의 전시실과 카페, 도서실 등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현대미술관은 그 규모 면이나 아니면 컨텐츠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 선진 미술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앞으로 이 미술관에서 우리는 새로운 예향 전남의 역사를 써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개관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미술의 전통과 성과를 짚어보는 거장들의 전통회화 전시부터 프랑스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 들어선 광양시도 힘껏 축하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이 가까이서 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그동안 낙후됐던 광양읍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예술 관광이 조금 부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보완해가는 시발점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의 활성화는 도시재생과 문화와 예술, 관광이 함께 가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만들겠습니다. 광양읍 주변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산업시설이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광양예술창고도 문을 열었고 최근에는 도립미술관 바로 옆에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이라는 새로운 산책공간도 들어섰습니다. 예향 전남의 한 획을 그은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오늘 특집 뉴스를 통해서 전남의 경제, 문화, 관광까지 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라남도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과 발전 요소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앞으로 변화될 전남의 모습 저희도 함께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